While it's all cheers and fun here, it is not always easy to build the Amway business. It's easy to say, I will do it, but next week it will not be so easy. But then I can only tell you I had the very same questions put to us 55 years ago. Well, that's point number one, and that's why the foundation of our business is about giving freedom and hope and free enterprise to people everywhere. The second founding principle of our business is family. The company is two families working together. The effort you put in to build this business moves right on to your children and to their children. Hope drives the human spirit to greater levels of achievement. The fourth foundation of this business is rewards. Believe in yourself because God created you. (1940년대) 초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10년 후 그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용기, 그리고 우리 능력의 시너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큰 목표를 향한 협력, 이것이 지금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아웨이의 행동가치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더욱 높은 성과를 향해 우리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국 아웨이의 신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월드와이드, 아니죠, 월드와이드 안에 우리 영 패밀리 AB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서회를 맡은 임국주입니다. 자, 더 파워 5 고 직후, 제가 오늘 어제 그 CLT에서 했던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아마 그 25센트 라이드 신청하신 분들은 마스크하고 셔츠가 여러분에게 다 지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화면이 가을 단풍이죠.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무엇을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철에 열심히 잘 자라서 수확하는 의미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우리의 회계연도가 9월 1일부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뉴핀을 모시고 어치브 스토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초라는 게 보리밭에 밀이 나면은 보리 입장에서는 밀이 잡초고요. 또 밀밭에서 만약에 보리가 나면은 보리가 밀 입장에서는 잡초이죠. 그러나 보리밭에서 보리가 나면은 그건 잡초가 아니죠. 산삼도 오래전에는, 그 약효가 알려지기 전에는 그냥 아무래도 잡초였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누구나
잡초가로 태어났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은 산삼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면주 리더님도 그냥 평범한 주부였지만은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 성공하고 싶은 높은 의지,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들이 잡초가 아닌 산삼으로 만들어낸 그런 리더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로 성취하신 우리 이면주 리더님 모시고 그분의 지난 10여 년간의 어치브 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더 멋지게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떠나갈 듯한 큰 박수소리로 이면주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글로벌 파운더스 EDC 이면주입니다. 전국에 계신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뉴핀을 성취했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조성봉 성영주 리더님 안 계셨으면 이 핀은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항상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영호 리더님과 정말 사업적인 그 의리를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 더 함께 계신 모습 자체가 저에게 사업가로서 어떻게 이 사업에 임해야 되는지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너무 좋았다. 저랑 저희 팀은 너무 운이 좋았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12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요, 제가 왜 사업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저한테 저의 YMA 그게 어디에도 별로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돌아보면서요, 지나온 12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리더님은 막 우리 이준호 리더님 크라운 되셨잖아요. 막 빚이 막 10억이 너무 처절한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일어나는.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집안이 막 또 어떻게 해서 뭐 부모님이 뭐 아프셔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범한데 미치게 12년을 어떻게 이렇게 해왔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막 그렇게 간절한 스토리 라인이 참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진짜 저는 별로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아이고 너 생긴 대로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돌아봤는데 그래요. 저희 남편은 카이스트 나와서 지금 국립대 교수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시부모님 모두 다 공무원 30년 이상 하시고 연금으로 살고 계세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필요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메이를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은 좀 그런데도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봤더니 저는 사실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죠. 집안 사람들이 결혼을 다 그쪽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를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쫙 방 가르면요 왼쪽으로는 친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갈 같이 왕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요 천주교 신자인데 제가 카톨릭 서클을 들어갔는데 그 언니들이 1학년이 저랑 고혜영 리더님 데리고 대학생들 큰 행사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요. 네, 1980년 5월 광주 항쟁입니다. 근데 말만 해도 좀 커가는데요. 사실 그 사진들을 보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제가 여기 광주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저게 어디 동남아에 되게 못 사는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탱크가 시민들 그
그런 장면 자체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93년도니까 80년 광주면 13년이 지났고 넌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 하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입신양면하면 되는 거지. 세상 문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그 대학생 1학년 때 그 사진 전시회는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 일이 영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일이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힘이 없으면 그냥 무참히 개인이 열심히 사는 것은 사회가 정의롭지 않을 때 무참히 다 짓밟힐 수 있다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깊이 느꼈고 또 그게 그냥 정치적인 그런 서클이 아니었고 천주교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서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그 천주교가 굉장히 광주 항쟁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단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많이 고찰하게 되고 기도하고 뭐 실공미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곳에 같이 그 환경에 엄청나게 노출되면서 그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고민만 한 게 아니라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2차 바티칸 공예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기도만 하던 교회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교회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예, 원래 천주교가 그 식민지 막 이런 거 할 때도 기도만 하면서 정부가 나쁜 짓 하든지 말든지 신앙 전하는 것만 하다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불이한데 침묵하고 있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세상 참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이지만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도만 하던 사람이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를 대학교 때 그 서클 언니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그 시국미사를 하든지 이런 데 자꾸 참여하면서 이렇게 의식이 굉장히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93년도부터 2003년까지 한 10년을 그 천주교 NGO 바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돈과 상관없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를 향해서 10년을 20대를 다 보냈어요, 실은. 그런데 정말 그 10년이 지났을 때 2003년에 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것을 평생 살아오신 그런 가치를 평생 살아오신 리더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삶을 멋있긴 하지만 따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 자본주의에서 삶이란 건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 그 신념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 이렇게 수도사선 그런 분들은 되게 평생을 바쳐서 이런 사회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공동체가 그분들의 삶을 바치거든요. 그런데 평신도인 저는 그렇게 하면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신념을 지키는 게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지지 않을 때 자신의 신념대로 살 수 없다는 거를 참 그 10년 동안 20대 때 제가 모든 것을 던져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정말 해고돼서 다시 복직 투쟁을 하고 막 그런 환경들을 미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요. 이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뭉쳐야 되는데 그게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제가 20대 때 정말 너무 많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그랬다기보다 그 현장에 굳이 거기 가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던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이거라면 나는 지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돈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NGO 단체 상금 가사고 50만 원 받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 10년의 끝에 여기서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마음 그게 하나가 생겼었고 또 하나는 그때 한참 민주노동당 이런 당이 생기면서 그 정치의 새로운 판을 만드는 그런 운동들이 일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야에 있던 분들이 정치권에 가서 대통령 국회의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비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권력을 잡고 싶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래서 그 운동판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제 신앙의 양심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판에 계속 있을 힘이 참 없을 찰나에 저한테 또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남으로 우리 엄마가 공부하러 가라고 저랑 할머니랑 묶어가지고 도곡동에다 딱 떨궈놨거든요. 근데 그 저랑 30년을 같이 살았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그때 한참 뭐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 호주제 폐지 운동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가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그 임종을 못 지켰어요. 네. 근데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거 있죠. 그냥 우리 자식 그냥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잘 벌고 그런 걸 위해서 애쓰는 그 되게 개인적인 삶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힘을 합하고 이런 일을 해야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저한테 무한한 사랑을 주셨던, 가정밖에 모르고 저밖에 몰랐던 그 할머니 죽음 앞에 제가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삶에 내가 얼마나 삶이 균형이 없는지. 그래서 그때요,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자신의 꿈과 열정을 다해서 하던 일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힌 경험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고 아이들 둘 낳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냥 한 3살 때까지는 엄마가 필요하니까 엄마가 올인해줘야지, 그러면서 광주에 내려와서 제가 생년 마을 모임에서 김경옥 리더님의 LA 찹쌀 케이크를 굽는 현장에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우연하게. 정말 세상은 제 인생이 되게 우연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돌아보면 필연의 어떤 계획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집에 있었던, 그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이 아이들한테 올인해주자 이렇게 마음 먹고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제 사진 아시죠? 그 추리닝 이렇게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이렇게 돌잔치 상 차리는 그 사진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까 하다가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끼고 모으고, 그리고 추리닝 구멍 날 때까지 입고, 그냥 머리는 그냥 묶고 한 푼도 안 쓰고 꽉꽉 모으고, 예,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나의 어떤 이상의 실현이나 이게 나의 개인적인 우리 아이들의 이 소중한 시간, 이거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냥 올인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아메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열정을 다했던 제 젊음을 다 투자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그 10년간의 카톨릭 NGO 활동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지지 않을 때 자신의 신념을 살기가 어렵구나, 그런 거랑 그 세상을 바꾼다고 막 이렇게 법을 막 바꾸고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해도 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게 굉장한 실망이었고 저한테 비전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럴 때 마침 저희 할머니가 쿠션으로 한 방 더 치신 거죠.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인생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거. 저는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 맛있는 거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경옥쌤의 그 찹쌀파이를 보고요. 제가 찹쌀로 떡 하는 게 한 2시간 넘게 걸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찹쌀파이 나오는 거 보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냄비를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그때 처음 들은 말이 암웨이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냄비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냄비를 샀더니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그냥 저에게는 그냥 좋은 제품이 있고 괜찮은 회사인 것 같긴 하지만 잘 모르고 낯선 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참 재테크, 그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끼고 모아야죠. 그래서 정말 추리닝 구멍 날 때까지 입으면서 한 1년에 3천만 원씩 저금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광주 가교원에 정부 출연 연구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연봉이 한 6천? 한 그 정도 됐는데 6천, 7천? 정도 됐는데 한 1,000만 원은 제 손에 안 들어오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그리고 저금을 아주 막 엄청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갖고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키우는데 아무도 안 쓰고 혼자서 그냥 막 저희 시부모님 가끔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그런데요, 3년을 모아도 1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죠. 아파트 값이 막 뛰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애기들 키우면서요, 책 읽고 그 책을 잊어버릴까봐,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그때 싸이월드인가? 거기에다가 막 책 리뷰를 막 다 써놓고 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그럴 때 참 책을 사서 읽으면요, 여러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요, 책을 많이 읽잖아요? 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헷갈려요. 뭘 하려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확신이 안 생겨요. 딱 그럴 때 제가 그 시골의사 박경철 씨 이 책을 읽었는데, 주식 투자 책이었는데요, 자기가 내 돈을 노리고 있대요. 그래서 책 몇 권 읽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 구절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가계부를 꼼꼼히 적고 대차대조표를 쓰고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정말 돈이 새지 않게 막 딱 묶어놓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못 팔면은 적금 이자에 수렴한대요. 10년 동안 하면. 그 말이 책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너무 무섭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다 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2008년에 적립식 펀드를 하나 그냥 해볼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은행 창구의 직원이 이거 좋다고 하는 거 그냥 100만 원씩 저금하기 시작했는데요. 3개월이 딱 됐는데 150만 원으로 가치가 팍 떨어지는 거를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300만 원 저금했는데 주식 가치가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얼른 찾았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식 한 번도 안 했어요. 피 같은 돈을 반을 날린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정말 믿을 세상이 아니네. 그때 이제 경험한 거죠. 뭐냐면 주식은 공개된 도박판인데 아무 권한이 없다. 내 돈에 대해서 내가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 저희 부모님은 주식 한 40년 넘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하라고 말 안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86년도에 강남에 있었거든요. 네. 살았었는데 엄마가 그 재개발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1,8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시간이 지니까 6억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산타워 같은 거 동대문 한참 개발될 때 또 엄마가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죠? 거기 옷 상가 막 사가지고 막 임대하고 막 이런 거 하시고 또 하시다가 또 그런 게 다 또 이렇게 조직들하고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한번 뜯길 뻔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봤어요, 옆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떡떡 뭐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경험은 했는데 제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음마 아파트에 많이 살았는데요. 중학교 때 애들이 음마가 금마됐다고 자기들끼리 막 밥 먹으면서 그런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돈에 관심이 참 없었는데 막상 아이를 둘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세계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아까운 돈 날릴까봐 너무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메이는 안전해서 한다고. 내 돈을 날릴 일이 없다고. 투자되는 게 없으니까. 진짜 그런 상태였는데 책을 그러니까 많이 읽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강의를 한대요. 그게 우리 영패밀리 CLTC 6기예요. 6기. 제가 거기 강의에 초대받았는데요. 너무 궁금했어요. 아메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궁금했어요. 너무 정보는 많은데 이렇게 맥락 있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혹은 저에게 멘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의 그 자산 축적 과정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한 그 시점에서는 아파트 산다고 그냥 오르고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돌아보면 그때도 아파트를 샀으면 올랐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를 또 더 싸게 팔고 또 목포로 이사 가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막 이렇게 되게 아파트를 볼 안목이 있고 막 이렇게 잘 배팅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저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CLTC 강의를 들었는데요. 정말 저는 만약 그날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메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날 아메이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정말 시대의 흐름의 이 가상 공간, 월드와이드 웹, WWW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실은 그 강의는 정말 적중했어요. 제가 돌아보면 지난 12년 동안, 지금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완전히 빨려 들어가 보니 이 상황에서요, 그 강의는 정말 엄청난 강의였어요. 네. 얼마나 이 인터넷상에서 많은 돈이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게 항상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메이에도 그 W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 두 번째 강의가 더 기억나요. 왜냐하면 탱코와 강의였거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가 이 WWW 가상공간 세계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10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0가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 운동해라, 책 읽어라, 테이프 들어라, 미팅 와라, 제품 써라.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하고,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수공을 떼고 있었고, 맨날 영어 테이프를 듣고 있었고, 책을 맨날 보고 있었고, 아메 미팅 맨날 가서 요리 만들어 먹고, 영양소 강의도 듣고, 그 사업 설명이나 소비자 관리는 안 해주고,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면 성공한대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성공은 그렇게 쉬운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궁금증이 딱 발동이 됐어요. 근데 그날 한 2만 원 정도 내면은 테이프였어요. 그때 테이프 6개, 책을 2권 줬어요. 파이프라인과 파이프라인 우아하고 가정 속의 금맥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싹 사갖고 와갖고요. 싹 다 들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인터넷 딱 들어가갖고요.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안 하고요. 알라딘 인터넷 서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검색해갖고 책을 쫙 또 뽑아갖고 엄청나게 배달시켰어요.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좀 특이하죠.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카드라 통신에 대해서 막 가서 뒤지는데 저희가 책을 사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인터넷상에서 카드라 통신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예. 워낙 지난 10년간 그런 NGO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언론이 조작될 수 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는 누군지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걸고 저자로서 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공신력 있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읽었고요.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과 주식? 그런 곳에만 채권? 이런 곳에만 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에 엄청난 부가 있다는 걸 그때 전 처음 알게 돼요. 제가 36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제가 스포츠님들께 자료를 좀 더 달라 그래서 엄청나게 테이프를 들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영어 테이프 듣던 실력으로 하루 종일 듣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게 막 이러면서. 진짜요. 그렇게 해서 4월 1일 날 제가 2009년 4월 1일 날 만우절인데요. 아메이 탱커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저 혼자.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에 진짜 호기심에 나 그냥 이거 한 달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주연 리더님이 4월 1일 날 아메이 한다고 사람들한테 서포팅이 만우절날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4월 1일 날, 나 아메이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거 되나. 성공한다는 그 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탱커화를 해서 성공한다. 안 믿어지니까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테이프를. 막 메모를 막 엄청나게 해대면서 자료, 이사 가는데 그 자료가 진짜 황봉투에 담아갖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메모했었구나.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탱크화를 해봤는데 제가 정말 몰랐던 분에게 사업 설명을 합니다. 동네 세탁소 주인 사장님한테. 근데 그분이요, 아메이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면 되는 사업이구나.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게 테스트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엄청나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까 그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뭉쳐야 돼요. 예. 그런데, 사회의 그 정치라든지 이런 데는요, 그냥 참 어떤 면에서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막 밀어주고 해서 어렵게 정치권에 가도 그 사람들 그 분위기에 다 쓸려서 원래 했던 그 제야에 있을 때 했던 얘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요, 좀 많이 실망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메이를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경제 영역에 있는 힘없는 우리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힘이 진짜 없죠. 이 개인 소비자가 뭉쳐서 파워를 만드는 거.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새로운 판을 만든 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제 사업이 정말 계속 돈은 아예 관심이 없고 계속 판을 만들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참여시켜서 그게 어떤 물결을 만들고 그래서 부가 따라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업은 정말 이런 방식, 제가 맨날 운동권 하며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사업을 해왔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시스템대로 했지. 맞아요. 시스템대로 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입장이 뭐였냐면, 개인인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뭉쳐?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뭉쳐. 이게 아니라, 이 가치가 되게 좋잖아? 건강, 그 다음에 환경, 또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상속. 그래서 그런 좋은 가치로 사람들을 자꾸 조인을 시키고, 그래서 판을 만들고, 자꾸 사람들이 많이 뭉치게 만들고, 그게 많이 뭉치니까 어떤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희 팀이, 이번에 25센트 런 했잖아요. 본사에서는 42.195만 하고 끝냈는데, 김익두 의원님이 100kg 더 하자. 2kg씩 50일간. 그래서 세계견도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 솔직히 25센트로는 3.7kg 달리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달려. 너무 피곤해서 못해. 이렇게 했는데, 다 40.19 막 하시는데 저는 그냥 포기한 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거든요. 저 포기하면 그냥 끝내버려요. 안 봐요. 예. 그런데 계속 100kg 하자고 난리.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야 이러면서 같이 2kg씩 100kg 해보자 해갖고요 68명이 도전했는데 이번에 48명이 완주했어요. 그래갖고 전체 팀으로 가장 많이 142.19 100kg 플러스 42.19 마라톤 기록을 가진 팀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 1등. 그래서 제가 이것도 똑같죠. 판을 만들고 100kg 하자 2kg씩 해갖고 세계견도 맞이하자 50일간 그리고 사람들 막 참여시켜 너도 하자 하고 다 같이 막 저도 해요 막 다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물결을 만들어서 계속 카톡방에 저는 달렸어요 저는 뛰었어요 계속 카톡 올라오고 그걸 50일 넘게 물결을 계속 만드니까 이거 건강한 커뮤니티네 이러면서 사람들 조인돼서 우리 소비자 그렇게 커지고 돈이 따라오고 그래서 컴패션도 220명 저희 후원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정말 매달 1,000 클럽을 하고 있는데 팀 1,000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판을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아메에서 6% 해갖고 5만 원 벌자. 그래가지고 얘들을 살려보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판을 만들고 너도 하자 나도 하자 막 이렇게 막 조인시켜서 막 220명 한 달에 1,000만 원 기부하는 막 그런 물결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메이 제품 더 많이 해가지고, 여행 가자 이런 말 안 하고. 제가 좋아하고 너무 멋있는 우리 인간적 가치들, 우리 다 같이 동의하는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자꾸 판을 만들고 참여시키고, 혼자 안 하고 같이 하고 물결을 만들고, 많이 참여하면 물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이 되고, 이렇게. 이번에 토고에 저희가 또 코코넛 나무 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김익두 의원님이 우리 파워로5 이거 옷 10,000원씩 내서 어린이들 영양제 주는 거 잘 나눠주고 있는지 보러 가자. 그래서 과테말라 비전트를 갔다 와서 한 번 더 확인하러 가기로 하고 500만 원을 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다려도 이게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다.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컴패션에서.
그래서 다 돌려받게 생겼는데 또 김일두대님 또 그걸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컴패션에 기부하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괜찮죠 뭐. 그래서 원래 과테말라에 되게 신장이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컴패션 어린이 중에. 근데 그 아이의 치료비로 내는 걸로 했는데 그게 기부금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돈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후원하는 어린이들 2명이 토고에 살거든요. 근데 같은 센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토고의 그 어린이 센터에 제가 이 절반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은 250만 원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250만 원 보냈는데 거기서 그 돈으로 땅을 산 거예요. 왜? 그 엄마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먹고 살 수 있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코코넛 나무를 심어서 코코넛 열매를 따고 거기 버터, 그 코코넛 오일 같은 거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메일로 온 거예요. 지난달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밑에 뭐라고 써졌냐면 나무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땅만 샀어, 땅만. 그러니까 코코넛 나무로 열매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은 다 배웠는데 땅이 없을 때 땅을 샀어. 근데 나무 심을 돈이 이제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죠. 제가 한국에는 땅 한 평 안 갖고 있거든요. 제 명에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우리가 제가 이 아메이 사업 해갖고 버는 돈으로 이렇게 선물했는데 땅이 생긴 거예요. 토고에. 그래서 우리가 코코넛 나무를 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야 코코넛 나무가? 이랬더니요 알 수가 없어요. 코코넛 나무 가격을 그래서 그냥 10,000원, 한 구자에 10,000원 이렇게 해갖고요 저희 파운더스 EDC 기념 식수를 토고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전체가 지금 10,000원씩 아이들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그 나무를 심기로 했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땅도 없고 나무도 없대. 우리가 나무 심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 안 됐다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판을 만들고 같이 참여하고 막 물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팀의 문화가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뿌듯하고 우리 아메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우리끼리 자뻑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땅도 아닌데 토고에 땅이 있다고 우리 팀에 땅이 있다고 우리가 내 나무 거기 있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홈미팅 하면서 토고 나무 심는 얘기하고 그리고 홈미팅 하면서 100kg 기록 인증 얘기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우리가 기부한다고. 네, 우리 진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사실 넉넉하지 않잖아요. 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콩 한 쪽을 나누는 그런 팀이 프로모션 되는 거죠. 거기에 나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가 같이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요. 이게 터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괜찮다 이러면서 같이 제품 쓰고 요리 먹고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사실 김인태 리더님이 2009년에 제가 사업 시작했던 그 해에 사랑의 본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본부? 너무 낯선 본부인데 또 사랑의 본부? 또 그거는 뭐야? 막 이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아시아의 학교 짓는 운동부터 해서 이렇게 막 하시더니 천천클럽이라는 걸 만드시고 저희 스폰서님이 그 일기로 딱 들어가는 걸 제가 보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다는 말이 참 그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 씨앗이 있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룹 안에 제가 있게 됐고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제가 광주에 살면서 또 이렇게 아메이를 만나서 이 안에서 똑같은 어떤 새로운 판을 만드는 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우리가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그게 컴패션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너무 힘든 사람들까지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이렇게 확 미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 우주에 스크래치 내자. 우주가 질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질서가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그 질서 말고 우리가 뭉쳐서
우리의 질서를 만들어 보자. 사실 그래서 정말 제가 정치로 안 간 건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아메이 하고 있는 거? 저는 막 그쪽에 뜻이 없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너무 좋은 가치를 놓고 중간에 놓고 같이 참여하고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우리 자신의 소득으로 재정적 안정으로 돌아오는 굉장한 선순환 구조 안에 우리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봤던 아메이 비전은 참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그냥 정말 제가 20대를 다 보냈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원모 타임의 기회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옛날에 사람 사업하고 조직 사업하던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판을 만들고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좋은 거 먹여야지 막 이렇게 하고 항생제 안 좋아 안면 유산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 계속 참여하고 확산되고 팀에 막 넣어갖고 같이 그게 더 물결이 되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지금 토고의 나무 심는까지 모든 게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사업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 원하는 가치를 중심에 놓고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물결을 만들고 그게 더 커지면 이 안에서 부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런데이 앱으로 하잖아요. 2,000km 하루에 2km씩 1,000일 동안 우리 3년 동안 집중해보자. 2,000km를 각자 돌파해보자. 김희투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또 막 3.5km를 혹시 2km를 못 걷는 날이 있으니까 미리 1.5km 더 하는 거예요. 저 5km까지 할 자신은 없어요. 예,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일 동안 내가 목표를 한 걸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그 서클 선후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운동해보자 7070 우리 A7070에 조인시켜 보려고 너무 건강한 커뮤니티니까 운동해보자 뭐 2km 걸어보자 책 읽어보자 성경 읽어보자 물 먹어보자 별 얘기 다 했는데요. 참여 못하세요.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못하는 거다 저거. 처음에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못하는 거냐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매일 운동을 한다든지 정말 알긴 하지만 물을 계속 먹는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계속 책을 읽는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우리 리더님들 되게 쉽게 막 도전하고 하고 해내시잖아요. 물 이제 뭐 잘 먹어져요. 프로틴도 잘 먹어져요. 뭐 아침마다 운동해요. 뭐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거는 이 커뮤니티 전체 힘 안에 있기 때문에 쉬운 거지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비아메이게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안했을 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유별나고 독창적이고 굉장한 에너지를 가진 그룹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그게 아메이 커뮤니티고 그냥 아메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월드와이드 김일두 리더님을 따르는 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 물결에 조인하도록 내가 잘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한 명씩 또 조인시키는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엄청 성장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제품 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 혼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공기라는 거. 제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너무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꿈이 뭐야? 이렇게 어제 저희 이제 고정숙 리더님,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님은 꿈이 뭐냐고. 사실 맨날 제가 묻는 질문이잖아요. 리더님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거꾸로 저한테 꿈이 뭐니에요? 앞으로 꿈이 뭐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요, A65의 카운슬 멤버 꼭 돼가지고 김희투 리더님 옆에 앉아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빵 터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너무 황당한가 봐요. 근데 저는 왜 김희투 리더님 옆이가 디나 하여튼 그 옆에 있고 싶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죠. 이렇게 판을 만들 수 있는 건 김희투 리더님 그렇게 살아가시니까요. 네.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니까요. 예. 근데 그 분이 가시는 길 그
앞에 뒤에 어디선가 그림자라도 괜찮으니까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나네, 웬일로. 근데 진짜 그게 하고 싶어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애들 유학도 안 보냈고, 그죠? 뭐 남편도 뭐 그냥 공무원이어서 잘 다니고 있고, 부모님들 뭐 양쪽 다 뭐 연금 받으시고, 뭐 한국에서 뭐 자기 집 한 채 있으면 됐고 이렇게 그러면 건강하고 뭐 이렇게 별로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암에 뭐 12년에서 이렇게 결과를 냈으니 그렇게 아쉬울 거 없고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데 어쩌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새로운 판, 우리 되게 힘없는 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이렇게 힘이 돼주는 거, 그게 제가 이 암에서 본 가장 큰 비전인데, 김익두담이 진짜 아직까지도 그걸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판 어딘가에 정말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던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저 밤에 잠자기 직전에 딱 눈 감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알삼타워에 있는 우리 사장님실 구경 간 적 있어요. 사장님 안 계실 때 갔는데요. 아센타워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굽이치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쪽에 우리 사장님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실이 그 방향이 한강물이 들어오는 쪽에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물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에 그 풍수지리적으로 정말 너무 좋은 위치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FC 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시는 데잖아요. 전 정말 거기에 김익두 의원이 빨간 조끼 입고 앉아있고 나는 A65 직구 T 입고 앉아있는 거 계속 상상해요.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나름 안에서 내적으로 너무 행복한 그 미래의 꿈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예요. 너무 이 미약한 핀으로 스폰서님들께 힘이 아직 별로 많이 못 되는 게 되게 나름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하면서 고비들이 있었어요. 어떤 고비가 있었냐면요. 18%를 6개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말요. 정말 약이 바짝바짝 올라요. 700, 800, 900, 700, 800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아주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 저의 최선을 해도 800이고 그 있잖아요. 예.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데요. 제가 이의가 있었어요, 암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었냐면 정수기는 비싸. 그렇죠. 그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활 수준으로 이 제품을 보는 거예요. 제 생활 수준 아시죠? 네, 추리닝 구멍 날 때까지 있는 그 아줌마 마인드. 네. 그걸로 우리 이 스프링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가치를 알지만 되게 좋고 막 이래서 나는 쓰지만 이걸 누구한테 너무 싸고 좋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내가 스카이라든지 퀸이라든지 이스프링, 그 다음에 우리 25스트 라이드 이런 게 프로모션이 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사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 못한다면 내 안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의 탱코아가 주말에 안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엔 아이들이 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탱코아 이틀, 토요일, 일요일을 못 쓰게 되는데, 그러면 한 달 중에 8일 동안 사업이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현실은 열심히 한 게 아니죠. 3분의 1을 날리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이죠. 네, 그때 반성했어요. 반성하고 그 SPL 가던 그 달에 2월 달에 정수기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네. 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 몸의 70% 80% 물이잖아요, 여러분. 이 물이 안 바뀌는데 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면서 정수기가 제가 SP 갈 때 6대가 7대가 나가면서 얘가 SP 갔어요. 정말 그런 여러분 안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찾아서 해결 보세요. 네. 그리고 탱코화 안 하고 핀업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네. 그거 주중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쉬어도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요. 그만큼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분의 1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12달 중에 4달을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길 바라시면 그거는 욕심이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탱크화를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 구멍이 날지언정 기록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는 거.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탱크화 쓰자로 같이 하잖아요. 예. 저도 너무 피곤할 때 쓰지는 못하지만 그럼 그 다음날 꼭 쓰거든요. 왜냐면 제 일정은 너무 빤하고 만나지 않는 그래서요. 되는데 그래서 꼭 그런 자기 점검이 필요한데 그때 정말 너무 해도 안 되니까 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야? 스폰서가 나 안 도와준 거 아니야? 막 이런 다 고민의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리더님들이 그런 고민 하시지 않나요? 네, 저도 그랬다는 거. 그렇지만 자신이 변화할 지점을 찾으시는 게 더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정말 그만둘 뻔한 적 있잖아요. 언제 그러냐면요. 관계가 깨졌을 때. 정말 저는 이 사업 12년 하면서요. 정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게 중심에 신뢰라는 게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보면요. 모두 다 이유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요. 거꾸로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거든요. 제가 정말 여유가 생겼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랬는데 그거는 내 기준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질문 있잖아요. 결국 그 모든 나쁜 감정들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들이 너는 그래도 이거 할 거야? 왜 하는데?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게 하는, 마주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이 나한테 그러니까 사람이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가 나한테 너무 혹독하다 할 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뭔데? 이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새로운 판을 만들고 싶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주에 스크래치 내고 싶다. 그 질서라고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는 내 질서 아니야. 이 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판과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 아이들 넣고 싶거든요. 너무 가진 사람만 돈 잘 버는 세상 말고요. 없어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세상이 너무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열심히 해 그러면 돼 라는 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딱 붙들고 갈 수 있게 하는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계속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막 이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칭도 받고 함께 되게 마음 수양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남한테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 감정은 뭐야? 이렇게 방향을 나한테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함께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환경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환경이라 하면 남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꽉 계속 붙들고 있어요. 네. 내가 원하는 거 이거야. 그래서 제가 다 모르겠고 나는 AU5 스폰서님 옆에 빨간 조끼 스폰서님 빨간 조끼 나는 까만색 AU5 쪽 저기 T 같이 화장실 같이 앉아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냥 정말 계속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상상하고 자요. 여러분, 그렇게 선명하게 내가 원하는 거 그 딱 하나, 그거 하나를 붙들고 가다 보면요, 그 감정적인 것들 충분히 잘 보살피면요, 상대방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돼요. 되게 중심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 안에서 배웠어요. 네. 정말 여기서 배웠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리고 김희태 리더님이 만들어주신 이 환경 안에서 저희 파트너 리더들과 함께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껴요. 예. 키가 큰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가 커졌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리더님들과 제가 마음이 커졌어요. 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Y를 찾게 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집중해서 내 길을 갈 수 있는, 나의 길을 가는,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거, 이 안에서 그게 가능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실은 여러분은 A651의 지중해 크루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자기야, 너 탈 수 있어? 이렇게. 그럼 어때요? 안에서 뭐라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리 올라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을 한 3년 읽었어요. 제 진짜 김일두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만 생겨요. 컴패션에서 성경 읽는 그런 성경 전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맥락을 잡아주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런 걸 했거든요. 또 거기 곱슬이 껴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멘이랑 상관없어 보이는데 스폰서님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제가 3독을 완료했거든요. 이번 해 안에 4독을 완료하는 목표예요. 제가 A7070 과제로 성경 읽기를 딱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큰 수확이 있어요. 어떤 수확이 있냐면, 신앙이라는 거 참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에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막 이러면, 그래, 난 믿어. 막 이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냥 쌍둥이 아들 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 둘 하고 그냥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다니는 아줌마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네트워크 같이 함께 가는 리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2년 후에. 그 12년 전에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 임현주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꿈을 꿨지. 그게 되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3년 후에 조용선이 리더님, 조용선이 그 산토리니에서 서 있게 될까요? 우리 조용선 리더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산토리니 가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중해 크루즈 기항지 중에 하나가 산토리니인 거예요. 여기서 너 갈 수 있다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환경에 노출이 계속 되고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냥 되겠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싶어도요, 읽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으면 읽어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지 알 수 있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지중해 크루즈를 가고 싶고 상상했다라는 걸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한 행동 루틴을 해야지만 거기 가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면서도 어때요? 계속? 난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잖아요. 되게 엇박자죠. 하고 있으면 된다고 믿고 가면 되는데,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된다고 엄청같이 믿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안 하고,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박자를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거, 그게 어떤 환경일까요? 혼자는 안 돼요. 네. 우리 패밀리 안에, 그리고 우리 월드와이드 그룹 안에, 그리고 실제로 가장 뜨겁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왕스폰서님, 우리 조성봉 성영주 스폰서님, 그리고 김일도 오영호 리더님, 그 희망의 실체를 눈으로 봐야 돼요. 진짜예요. 그런 분들이 있대. 이거랑
그런 사람들이 있어랑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내 눈에서 만날 수 있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이 스폰서와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 희망의 실체를 만날 수 있는 거, 그 내 눈앞에 멘토가 직접 계시는 거, 이런 게 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운명처럼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 어떻게 나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과 그 공간에 이런 최적의 시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환경 안에 있는데 볼 힘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걸 좀 믿고 가자. 그래서 영적 지능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 내가 눈에 보이는 현상 있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만나러 갔는데, 뭐 싫어, 뭐 마음에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속상해서 막 코 빠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이 앞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이지 않은 그 사람 뒤에 뭐가 있을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은 뭐지? 이렇게 좀 방향을 더 크게 좀 보시고 그 뒤를 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당에서 무슨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저의 신앙은 항상 제야에 있었어요. 교구 안에 제도권 안에 있고, 저는 항상 2반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2반이요. 그래서 자꾸 다른 판을 꿈꿨던 것 같아요. 기존의 유통에 있는 판이 아니라 새로운 판, 소비자들이 힘이 있는 판. 그래서 신앙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전주교회 가서 공부도 했다가 개신교 교회 가서도 공부했다가 왔다 갔다 저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러는데요. 저는 예수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믿거든요. 그런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는 거. 그런데 우리 아메 비즈니스가 마치 그 신앙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 많으시죠?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 많지만 하기 힘들죠. 아메리가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강의를 들어 다 할 것 같은데 실은 잘 모르고, 그리고 하라는 거 되게 심플한데 안 되고. 정말 똑같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겠다고 작정하시는 거. 그리고 그거를 조금 환경을 만들어서 안에 들어오는 거. 환경이라 하면 뭐 저처럼요. 그냥 아예 A7070 할 때 내가 성경을 읽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 아니어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 그리고 나를 향한 축복을, 우리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정말 굉장한 책이 성경이고, 그것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의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스템화하는 거, 루틴을 만드는 거, 그걸 좀 꼭 하셨으면. 저는 A65 직후 갈 때까지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독하고 성경 1년에 2번씩 읽으면 딱 10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고 가려고요. 네. 영적으로도 준비된 자가 되고 싶은데, 어린 반푼이지도 없겠지만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PPT도 없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예, 정말 새로운 판을 만들고 함께 그 판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이 너무 좋고, 그래서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말하는 그 질서에 우리 아이들을 넣으려고, 대기업에 넣으려고, 시중에 있는 그 질서 안에 넣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판을 만들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아메이 사업이 그 기회이고, 우리 모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연락이 열심히 갈 거고요. 우리 리더님들도 하고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이 일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바타 상태로. 어제 오영원 리더님하고 진짜 서영수님하고 다 아바타 상태로 막 같이 춤을 막 췄거든요. 그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바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가상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요. 저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완전히 새로운 판이 정말 열렸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SP 돼갖고 돈 200만 원 벌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요. 난 어떻게 하면 신나지?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신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조인하고 같이 놀다 보면 비즈니스도
사업도 나의 미래도 꿈도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올해 더블 다이아몬드 할 겁니다. 제가 어제 리더님들을 자꾸 만나면서요. 이렇게 우리 팀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하겠네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까 말했듯이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 보려고 노력하고 믿고 가려고 하는 힘을 계속 키우면 결국 그 일은 나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방식이 맞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뭘 잘 모르는데 그냥 오 이렇게 좀 알아먹었어요. 네, 그래서 꼭 더블 다이아몬드 성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주 리더님 강의를 이렇게 PPT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온 삶의 스토리를 듣는 거는 아마 제 기억에서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가슴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원석은 아주 예쁘지 않고 그냥 투박한 거를 자꾸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그게 반대로 표현하면 다듬어지고 잘 깎여서 정말 멋진 다이아몬드 되면은 수십 배, 수백 배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면주 리더님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면주 리더님 다음 회계년도 더블 꼭 성취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아마 내년 되면 이제 코로나 백신이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니까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천 명이 모인 장소에서도 이런 멋진 또 피넛 칩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희망해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리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 요리는 다다음 주가 한국의 최고의 명절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에 좀 어울릴 만한 퀸 요리로 여러분들 줌으로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공지하면은 요리 준비하셨다가 같이 만나서 요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